테오도시우스 대제가 사망하고 제국의 영구분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테오도시우스는 사망하기 전인 383년에 이미 자신의 첫째 아르카디우스를 아우구스투스로 임명하고 막시무스를 정벌하러 출전할 때 동방의 통치자로 남겨놓고 떠났습니다. 이어서 393년에는 둘째 호노리우스를 서방의 아우구스투스로 선포하고 아르보가스트를 정벌할 때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395년 테오도시우스 대제가 사망했을 때 아무런 추가 협상 없이 제국이 양분될 수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보고 교훈을 얻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죠. 새롭게 임명된 두 황제들은 모두 20살이 안 된 어린 황제들이었기 때문에 대신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통치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서로마 최고 권력자는 군사령관 스틸리코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로마인일 가능성이 있지만 아버지는 로마 군대에 복무한 반달족 출신입니다. 테오도시우스가 사망하기 전 그에게 어린 황제를 보살피는 임무를 맡기면서 서로마의 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반면 동로마의 최고 권력자는 제사장 루피누스로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는 스틸리코처럼 황제를 보살피라는 명령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테오도시우스가 서방을 정리하러 떠났을 때 이미 어린 황제 옆에서 권력을 장악한 인물입니다. 스틸리코와 루피누스의 권력 다툼은 양국의 접점지인 일리리아에서 주로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378년 아드리아노플 전투 이후에 그라티아누스 황제가 서고트족에 대항하는 동방의 테오도시우스에게 관할권을 넘겨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틸리코가 이곳을 호노리우스의 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테오도시우스의 뜻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루피누스가 아르카디우스를 설득해 이를 거절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일리리아는 양측의 국경에 해당하고 수많은 병력이 모집되는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양측 모두 이룰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서고트족에 새로 선출된 왕 알라리크도 수시로 로마를 넘보고 있어서 삼자 간의 대결이 로마 약탈 사건 발생 전까지 로마의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395년 말 루피누스가 암살되면서 그 이후로는 스틸리코와 알라리크의 동로마 황제 아르카디우스의 3파전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루피누스가 없는 공백을 틈타 서고트의 알라리크는 우선 가까운 그리스와 발칸반도를 휩쓸고 다니며 약탈을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397년 스틸리코가 알라리크의 약탈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며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동로마에 대한 주권 침해이자 큰 위협이었기 때문에 아르카디우스와 콘스탄티노플 원로원은 스틸리코를 공적으로 선포해 버렸습니다. 아울러 아프리카 무어족의 수장 길도를 부추겨 서방에서 호노리우스에 대한 반란도 일으켰습니다. 반란에 놀란 스틸리코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서둘러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위기를 넘긴 알라리크는 아르카디우스로부터 군사령관 직위를 얻고 에피로스에 정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전열을 정비한 알라리크는 401년부터 410년 로마를 함락시킬 때까지 간헐적으로 이탈리아를 침략했습니다. 이때부터 알라리크와 아르카디우스는 묵시적인 혹은 연합 아닌 연합으로 스틸리코를 상대하는 것이지요. 한편 406년 말 반달족, 수에비족 등 여러 부족으로 구성된 대군이 얼어붙은 라인강을 넘어 갈리아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호노리우스 황제가 이를 적절히 방어하지 못하자 속주의 사령관들이 스스로 황제에 즉위하면서 로마는 마치 2세기 전 군인왕제 시대가 재현된 것처럼 혼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408년 스틸리코를 제거하려는 세력의 공작이 성공하면서 호노리우스가 스틸리코를 처형했습니다. 이후 호노리우스 측은 라벤나의 저택에 몸을 숨긴 채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라벤나는 늪지대인데다 수로로 둘러싸여 있어 방어에 용이했습니다. 라벤나에 숨은 호노리우스 측은 이탈리아 침략을 막기 위해 알라리크와 명목상 협상을 이어갔지만 시간을 끌거나 알라리크를 모욕하면서 양측은 타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다급해진 로마 원로원이 직접 알라리크와 협상을 통해 이탈리아 침공을 멈추면 큰 보상 금액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 조건이 숨어있는 호노리우스에게 전달되었고 어린 황제는 이를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협상 타결 후에 실제로는 협상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했습니다. 당시 호노리우스 측은 온건파와 강경파로 나뉘었었는데 온건파의 노력으로 협상이 승인되었지만 협상 타결 후 황제가 강경파에 흔들리며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황제가 결정권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409년 알라리크가 다시 로마로 쳐들어왔습니다. 이에 로마 원로원은 호노리우스를 배제하고자 도시 로마 담당관이었던 프리스쿠스 아탈루스를 새로운 황제로 선출하고 그를 통해 로마의 어떤 결정이든지 알라리크와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알라리크는 이를 받아들였고 스스로 로마의 군사령관이 되어 로마의 군권을 장악했습니다. 아울러 그의 처나 마타울프가 황궁 경호대장이 되어 황제권을 통제하면서 사실상 로마를 접수했습니다. 따라서 410년에 있었던 서고트족의 로마 약탈은 그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사실상 테오도시우스 대제 사후부터 발생하기 시작해서 410년에 마무리된 히스토리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탈루스는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알라리크와 협의해서 처리할 수 없는 미묘한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금방 양자 간의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알라리크는 다시 한번 로마를 포위했고 이번에는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군대에게 이틀 내지 사흘 동안 로마를 마음껏 짓밟고 약탈하며 불지르도록 허용했습니다. 이것이 410년 서고트족에 의해 진행된 로마 약탈입니다. 로마 약탈 이후 알라리크는 현 이탈리아 최남단인 레기움으로 남진하다가 병사했습니다. 그의 사후 새로운 왕으로 아타울프가 선출되었고 그는 412년 이탈리아 침공을 마치고 알프스를 넘어 갈리아로 넘어갔습니다. 당시 갈리아는 호노리우스의 반기를 든 세력과 호노리우스 세력이 충돌 중이었는데 아타울프는 처음에는 호노리우스를 지원했지만 호노리우스는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서고트족에 대한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강경파의 입김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아타울프가 호노리우스의 이복누이 갈라 플라키디아의 동의를 얻어 그녀와 결혼을 함으로써 호노리우스로부터 협력을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호노리우스는 예전부터 자신의 누이와 결혼하려 했던 총사령관 콘스탄티우스를 보내 서고트족을 격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서고트족은 어쩔 수 없이 히스파니아로 도주했고 415년 아타울프는 암살되었습니다. 이후 서고트족은 발리아에 이어 테오도리크 1세가 즉위했는데 그가 로마를 압박해서 아키타니아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했습니다. 451년 훈족과 펼친 카탈라우눔 전투에서 아틸라를 막아내는 데 일조한 인물이 바로 테오도리크 1세입니다. 그 공으로 이후 서고트족과 로마는 서로마가 멸망할 때까지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서로마와 서고트족이 대결하는 틈을 타 반달족, 수에비족, 알란족, 부르군트족, 프랑크족 등 대부분의 게르만족이 라인강이나 도나우강을 넘어 로마 제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454년 아틸라가 죽었을 때 서로마 황제들에게 남겨진 지역은 이탈리아와 갈리아 일부, 히스파니아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때 이미 서로마는 멸망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양사와 비교해보면 중국에서 556국 시대가 4세기에서 5세기 중반에 걸쳐서 발생한 사건임을 감안하면 서로마 말기의 역사는 중국 고대사 말기의 역사와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